혹시나 제 최근에 유튜브 커뮤니티라든지 블로그 보신 분들은 혹시라도 아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오랜만에 또 임장을 다녀왔습니다. 타 지역에 임장 다녀왔었는데요. 토요일 새벽부터 해가지고 와이프에게 이제 얘기를 했었죠. 미리미리 간다고 제가 사전에 얘기를 했었고, 일요일은 내가 애를 다 볼 테니 토요일은 내가 한번 현장에 갔다 오겠다라고 약속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막 이렇게 차를 오랜만에 가지고 가는데, 올 초에 갔었고 또 올 중반에 갔었고 또 하반기에 또 가는데, 임장 갈 때마다 아마 느끼는 것은 새로운 곳에 또 새로운 곳을 내가 알려고 가는 거다 보니까 심장이 또 두근두근대고 설레임 반, 막 기대 반, 걱정 반이 막 되면서 막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두 가지 아파트를 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 봤는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두 개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요. A라는 아파트가 있고 B라는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릴게요. A라는 아파트를 제가 처음에 손품할 때, 손품이라고 하죠, 여러분들. 인터넷 알아보고 제 나름대로 지역 분석해가지고 위치 정도 뭐 이렇게 입지 분석해가지고 A가 더 투자성으로 좋아 보인다, B보다는 여기가 더 나을 것 같아 해서, 생각은, 제 마음은 투자를 많이 한다면 둘 중에 한다면 A라고 하는 여기 아파트를 투자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임장을 딱 가가지고 현장을 가서 보니까 B로 바뀌었던, B라는 아파트로 제 마음이 바뀌었던 결정적인 이유,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재밌게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A라는 아파트 설명드리자면요, 대단지죠. 대단지고 한 3, 400세대 정도 되고 10년 차 안쪽입니다. 10년 차 이내고요. 아까 말씀드린 상대적으로 B보다는 A가 조금 더 중심지고 학군도 더 좋고 상권이 더 발달되어 있고 대형마트도 근처에 있고 선호도가 더 가깝다는 얘기겠죠. 초등학교 좀 먼데 중고등학교가 근처에 있고 시내에 더 가까운 위치였습니다. 입지적으로 보면요. 실제적으로 딱 아파트 갔는데 외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아파트 도색을 새로 했다 하더라고요. 와, 이거 새 아파트 아니야 할 정도로 외관은 너무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외관은 그렇고 이제 안을 봐야 되겠죠. 실제적으로 내부를 봤는데 매물이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둘 다 근데 매물이 없다는 것도 뭐 똑같습니다. 공통점인데, 금매는 이미 다 빠졌죠. 빠진 상태인데, 특징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동향이었고 중층이었습니다. 동향의 중층. 남향이 더 좋은데, 고층이 더 좋은데 이런 생각하죠. 그래서 일단은 한번 보자. 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여기는 수리가 일부 못했다 하니까. 근데 결과를 말씀드리면 집을 딱 들어갔는데요, 제가 처음에 실망했던 부분이 샤시 있죠, 여러분들. 외부 샤시. 샤시가 10년 차밖에 안 됐는데 왜 저런 샤시를 예전에 시공했을까 할 정도로, 알루미늄 샤시 아시죠, 여러분들? 이게 우풍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이게 단열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외부 저 밖에 있는 베란다 쪽 샤시도 알루미늄인데, 거기서 나와서 거실 쪽에 있는 샤시 있죠, 거실에서 나가는, 거기도 알루미늄 샤시인 거예요. 이거 나중에 혹시라도 수리하게 되면 이 샤시 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근데 10년 정도 됐다 해서 일부 수리 됐다 하고 말씀드렸는데, 그분이 부동산에 설명했다는 얘기죠. 근데 비확장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거실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는 비확장 타입인데, 조금 답답한 타입인데, 수리 일부 했다는데 조금 시간 좀 지나서 수리한 지 좀 얼마 됐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욕실 두 군데하고 싱크대는 수리했다 했는데도 교체를 해야 되겠다. 여기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내가 실거주용할 부분이 아니고 이제 임대를 줘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샤시까지 굳이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욕실 두 군데하고 싱크대는 필수적으로 교체를 하든지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겨울인데 이중창 구조도 아니고 또 알루미늄이다 보니까 겨울에 상당히 추울 것 같다. 또 이게 막 서로 환기가 잘 안 되면 곰팡이 같은 거라든지 많이 될 것 같은데, 이게 좀 별로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동양이다 보니까 해가 남양보다는 덜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도배장판은 또 당연히 해야 될 것 같고, LED 전등도 아니었습니다. 등도 예전에 필라멘트 타입 있죠. 전체적으로 집안이 조도가 낮아가지고 조금 어둡게 느껴졌었죠. 근데 뭔가 뭐를 또 마지막에 여러분들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시각적인 부분도 중요한데 후각적인 부분이죠, 여러분들. 집에 딱 들어갔는데 뭔가 모를 집에서 나는 안 좋은 냄새 있죠, 여러분들. 이 집에 사시는 분들 모릅니다. 자기들만의 집안에 이게 있는데 환기가 잘 안 돼서 그런가? 보통 이제 집 보러 온다 그러면 안 뿌리던 이렇게 방향제도 좀 뿌리고 환기도 시켜놓는데, 이 집은 그렇게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집안 자체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랬지만 전체적으로는 집주인이 사시다 보니까 관리는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느낌이 오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손품했을 때, 인터넷으로 봤을 때는 여기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드렸는데, 실제적으로 딱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 안 오더라는 얘기죠. 금매도 그렇다고, 금매도 아니었고 동향이었고 중층이었고 남동 남서도 아니고 동향입니다.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라고 보고 나왔죠. 그 다음에 A를 보고 그 다음에 B를 보러 갔습니다. B는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상대적으로 A보다는 B선호 지역이었는데 시내하고 거리가 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초품하라 그러죠. 근데 중고는 조금 걸어서 가야 될 부분이고 상권이 좀 이렇게 약했고요. 근데 대단지였습니다. 여기도 아까 그 세대보다 더 컸습니다. 1500세대 이상이었는데, 여기도 연식은 비슷하죠. 아까 10년 차이네, 여기도 10년 차이네. 근데 내부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여기도
아까 2,300세대, 여기는 1,500세대니까 더 크겠죠, 이게요. 근데 이제 외벽 도색은 아까 여기는 새로 했고 여기는 안 했습니다. 근데 예전 한 10년 정도다 보니까 딱 봤는데도 여기는 외벽이 한 10년 정도 됐구나라고 바로 느껴질 정도로. 근데 아까 A는 필로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필로티 아시죠, 여러분들? 1층에 이렇게 높고 그 위에부터 1층인데 이게 A라는 거기는 필로티가 없었고요. 여기는 1층은 필로티고 거기서부터 쭉 올라가는, 여기는 구조가 괜찮구나. 1층이라도 높네 이런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는 중층인데 남동향입니다. 남동향. 아까는 거기 동향이라고 말씀드렸죠. 남동향이었고 중층이고 이미 여기도 이제 이 단지도 좋은 물건 다 빠졌습니다. 금매도 다 빠졌고 없네 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뭐 남동향이고 중층이라니까 한번 보죠 해서 내부로 들어갔는데 정보를 제가 다 알고 들어갔겠죠. 여러분들 다 아는데 올수리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올수리. 조금 기대했죠, 그래도. A보다는 조금 비선호 지역인데 그래도 올수리 했구나. 아까 거기서 좀 실망해서 그런지 여기에 조금 기대를 걸고 한번 가봤는데 딱 보자마자 딱 문 열고 우리가 현관문 들어가죠. 딱 열자마자 중문이, 여러분들 아시죠? 중문이 새로 설치되어 있고 딱 들어갔는데 냄새가 아까 제가 후각 말씀드렸죠.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환기를 이미 이분이 딱 시키고 계셨습니다. 딱 베란다 저쪽, 그 다음에 이쪽 그 주방 쪽에 문을 딱 여시고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어서 그런지 막 딱 들어갔는데 아무런 냄새도 안 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당연히 주인분이 사시는 구조였습니다. 세입자가 아니었고요. 근데 중문이 있었고 말씀드렸죠. 근데 너무 넓어 보이는 게 아까 거기는 비확장 타입, 여기는 확장 타입. 그 다음에 확장하시면서 몰딩 아시죠, 여러분들? 천장에 이렇게 벽에 이렇게 몰딩 깔끔하게. 그 다음에 바닥도 도배, 일반적인 그런 뭐 장판이 아니고 강화마루 아시죠, 여러분? 강화마루로 새로 설치가 돼 있고 너무 좋다. 싱크대 욕실을 봤는데 아까 거기는 좀 수리가 필요한데 여기는 깔끔하더라. 그래서 쭉 봤는데 보일러도 최근에 교체했고요. 도배만 하면 되겠다는 거죠. 도배. 이미 사진을 받아봤는데 사진 받아봤을 때는 뭐 수리 됐다 하는데 그렇구나 했는데 실제로 가서 보니까 너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직접 보니까 느낌이 더 긍정적으로 다가오더라. 역시 그래서 현장을 가봐야 되는구나. 조망도 좋고 주변에 대공원이 있었습니다. 대공원. 사람들이 딱 가서 이제 애들 정말 키우기 좋은 공원 있죠, 여러분들. 조프마 말씀드렸고 각자의 장단점이 뚜렷하죠, 여러분들. A라는 아파트 단지와 B라는 아파트 단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A를 생각하고 갔는데 가니까 B를 더 좋게 보이더라. 역시 현장을 가봐야 되고 둘 다 말씀드렸지만 전세를 제가 새로 전세 입자를 맞춰가지고 매매 잔금을 하는 똑같은 그런 투자 구조였습니다. 근데 똑같은 양쪽 다 아파트 단지가 매매도 올라가고 있고 전세 매물이 없는 이런 상태였고 거의 똑같죠, 그래서 전세는. 그래서 둘 다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세 맞추는 것은 크게 문제 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영상을 촬영하는 지금 현재죠. 며칠 전에 제가 갔다 왔으니까 과연 저는 여러분들 투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면 A를 했을까요? B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투자를 어떻게 했고 또 그 뒤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후속 영상을 다음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현재 기준으로서는 올해 2020년도에만 4번째까지 투자를 4개 매물 투자했다 말씀드렸죠. 과연 올해 5번째 투자를 제가 하게 되었을까? 아니면 포기를 하고 그냥 올해는 여기서 4번째에서 마무리했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영상을 재촬영해서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결론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핵심은 뭐냐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가보자. 내가 시간이 없다면 일을 끝나고도 가봐야 되고 또는 저처럼 예를 들어서 평일에 도저히 시간이 안 난다면 주말에 부동산 소장님과 또 거기 사시는 분과 시간을 맞춰가지고 반드시 시간을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피곤하더라도 가서 봐야 된다는 거죠. 특히 결혼하신 분들 있죠. 결혼하신 분들은 두 분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배우자분. 특히 남성분이 보시는 측면이 별도로 있고 또 여성분이 볼 또 측면이 또 별도로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같이 보시고 여성분이 또 특히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해당 아파트에 앞으로 계속적으로 전세가 상승할 곳인가, 전세 매물이 없어가지고 전세가 계속적으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매매가를 올릴 지역인가, 또는 해당 지역의 공급 입주 물량 파악하셔야 되겠죠. 해당에 또 지방에 있는 뭐 지역이라면 그 지방에 있는 대표 산업이 무엇인가, 계속적으로 발전할 것인가, 일자리가 유입될 것이란 이런 또 평가를 해봐야 될 것이고요. 지역 동향 말씀드렸죠. 교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일자리 어떻게 될 것인가, 신규적으로 대기업 유치될 것인가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말씀드렸지만 내 순수한 투자금 대비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하고 들어갈 것인가, 내가 언제 또 보유하고 언제 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한 7, 80%는 다 파악하고 우리가 계획 잡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한 개 또 잊어버렸는데 이것이 금액이 적절한 금액인가 금매인가 과평가되어 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준과 원칙, 이 정도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 정도 만족돼야지만 최종 투자를 여러분들이 실행하시는 게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제가 손품하고 실제적으로 발품 가고 임장 갔을 때 이런 제 마음의 변화, 실제적으로 투자의 변화가 이런 측면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제 있는 그대로 한번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께 특히 또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영상이 또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 주시고요. 영상이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를 같이 게다가 사신다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도움 드릴 수 있는 영상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였습니다. 감사합니다.